아토피로 갔었던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,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츄토피언입니다. 크게 두 가지 치료를 받았어요. 첫 번째로 한약을 먹었어요. 피부 병변이 얼굴이랑 목이랑 손등, 팔 이런 데에 좀 집중된 스타일이었어요.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속에서 열을 잡아주지 못해서 그 열이 위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염증들이 다 상체에 집중이 돼 있는 거라고, 속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이 열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하는 역할, 그런 기능 때문에 먹었었고요. 혼자 탈스테로이드 하다가 얼굴이 진짜 퉁퉁퉁 부은 2차 감염의 상태여서 염증을 좀 잡아주는 한약을 좀 먹었었고, 두 번째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시술을 받았어요. 한의원 치료를 가는 횟수는 얼마나 좀 심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, 저는 처음에 진짜 너무 심했어서 일주일에 4번을 갔었어요.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거의 5, 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. 한 달 막 이렇게 갔었으니까 치료 비용은 또 별도예요.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. 그때는 제가 돈이고 자시고 제 얼굴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고, 옛날로 돌아가라 이 마음 상태로 다녔던 것 같아요. 증상이 호전이 되면서 4번 가던 거를 3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가고 1번으로 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내 갔습니다. 혈액순환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사혈 치료라고 해서 피를 일부러 좀 내므로써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침을 좀 맞았었거든요. 림프절이나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기혈? 그런 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전체적으로 침을 놨던 것 같아요. 장이랑 소화 기능 이런 거를 좀 중요시 여기셨었는데,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혈자리에도 항상 침을 맞았었던 기억이 있어요. 또 약침을 맞았어요. 병원에서 보는 1cc 주사기 있잖아요. 거기에 한 이 정도 되는 용액이 이렇게 들어있는데, 산삼에서 우러나온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첫 번째로 무조건 복부에 맞았고, 특히 가려웠던 부분에 약침을 맞았던 것 같아요. 사혈침 말고도 또 침을 또 맞았어요. 고슴도치 그 가시처럼 얼굴에도 진짜 빽빽하게 놓고, 저는 온갖 거에 침을 다 맞아봤기 때문에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치료 있잖아요. 제가 진짜 겁쟁인데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? 네, 그렇습니다. 또 어떤 치료를 받았냐면 뜸을 떴어요. 뜸이라고 생각하면은 옛날 사극에서 보면 쑥 같은 거 탑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 위에 불 붙여서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요즘은 전자뜸 같은 거예요. 뭐 불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전기 같은 걸로 이렇게 키는 것 같긴 하던데, 배에 올려놓으면 부위가 뜨뜻해져요. 피부를 좀 지지는, 이 표현이 맞아요. 지지는 듯한 뜸도 떴어요. 어떤 식으로 했냐면, 쑥 같은 게 기본적으로 살균, 향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. 그 쑥에 약간 불 붙인 거, 실제로 불이 이렇게 활활 붙인 건 아니고 향 태우는 것처럼 불을 붙였다가 한번 후 해서 그걸로 제 병변을 지리듯이 그렇게 했어요. 진짜 아플 것 같죠?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피부 병변이 있고 가려울 때는 지지는 느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. 합법적으로 막 긁어주는 느낌이어서 진짜 너무 시원하다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. 더 신기한 거는 나아지고 좀 새살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 뜸을 살짝만 스쳐도 너무 아픈 거예요. 나 가려운 게 엄청 나구나 싶더라고요. 병변의 경계 부위에 특히나 더 열심히 이렇게 떠주셨거든요. 이 피부 병변을 보면서 제 자신도 소름이 돋았어요.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, 가려운 게 전 너무 커갖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또 광선 치료도 받았어요. 동그란 판에 막 지즈직 하는 그 비치료를 받는 건데, 제 얼굴이나 뭐 병변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거기 병변에 이렇게 조이거나 그런 식으로 광선 치료를 받았고, 임신했을 때도 아토피가 또 올라왔었어요. 그때도 그 광선 기계를 사서 제가 그 셀프로 하기도 했고요.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또 남아서 다른데 치료할 때도 그 광선 치료는 항상 빠지지 않고 받았던 것 같아요. 나중에 그 광선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의원에서 받았던 치료는 사열 치료, 그리고 약침,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침 치료, 뜸을 놓는 그 뜸 치료, 그리고 광선 치료, 이 5가지의 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받았던 것 같고요. 어려움증이 좀 줄어들었을 때 땀을 빼는 치료를 했어요. 그 림프의 독소는 땀으로만 빠진대요. 그런데 피부 열 올리는 것 자체가 가려움을 엄청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. 피부가 나은 상태에서 기계 같은 걸 올려서 땀을 빼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. 하고 나서도 많이 가려워하지 않고, 그럴 때 저는 반신욕을 처방을 받았어요. 6개월, 1년 동안은 진짜 반신욕을 거의 맨날 했어요. 일단 지금 이 영상만 보고 나도 반신욕 해야지 하면서 당장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.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. 그리고 하고 나서의 관리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신욕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한의원을 가기 전에 저 혼자 탈스테로이드를 해서 2개월 동안 진짜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. 한의원에 다녔던 기간은 총 1년이에요. 한약을 먹었던 기간은 9개월이고요.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기. 제가 말씀드리는 일상생활은 화장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, 옷을 입고 밖에 나갔을 때 미친 듯이 가렵지 않고 좀 가려운데
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가 제 기준 일상생활이었고 아예 가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일상생활이 좀 가능해졌고 제 몸에 있는 그 피부 병변은 진짜 거의 다 사라졌어요. 그런데 얼굴이 가장 처음 빨리 사라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이제 지루성 피부염처럼 진짜 엄청 변했거든요. 여기 볼이랑 이마랑 여기 관자놀이랑. 그래서 제가 한약을 추가로 3개월 더 먹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얼굴만 남았으니까 식단도 막 그렇게 잘 안 하고 설렁설렁 다녔던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가고 그냥 이 정도. 근데 또 한의원에서 계속 안 낫고 화장도 못하고 초췌한 얼굴로 이러고 다니니까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죠. 저는 한의원 말고 다른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 치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. 식단은 어떻게 했냐, 일단 무엇을 먹었을 때 제가 가려워하는지 확신이 없었어요. 그래서 모험을 하기 싫었고 한 달 동안은 진짜 거의 먹었던 게 죽, 야채죽 이런 거 안 먹고요. 그냥 흰죽 있잖아요. 그때는 진짜 입 이렇게 벌리는 것도 여기가 막 진물 나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냥 입맛도 없었어요. 그냥 간장 대충 풀어갖고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먹고, 입이 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미역국이랑 된장국 있죠. 미역국도 그냥 뭐 조개 미역국 이런 거 말고요. 그냥 일반 미역국. 된장도 연하게 풀었어요. 연하게 풀고 뭐 시래기나 뭐 그 정도 넣은 그런 된장국이랑 미역국을 삼시세끼 다 먹었어요. 밥 말아서. 저는 밥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. 밥을 할 힘도 없었고 그냥 너무 가려워서 그냥 지쳐서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. 때문에 한약을 먹기 위해서 굶으면 속이 또 차가워진대요. 그래서 속을 좀 따뜻하게 하는 목적으로 챙겨 먹었었던 것 같아요. 이후로는 이제 좀 살만해졌는지 다른 음식이 좀 먹고 싶더라고요. 주로 한식 위주로 먹었는데 계란 같은 거는 안 먹었고, 계란하면 알러지가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계란은 피했고 생선, 고등어 살 조금 먹고 뭐 김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랬었어요. 그럼 밀가루는 아예 먹지 않았냐. 피자가 있었는데 그 피자 그 귀퉁머리 그 조그만 거 있죠, 세모. 그걸 진짜 조금 먹어봤어요.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속세 음식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랬는데 그 조금 먹었는데도 그날 밤에 진짜 미친 듯이 가려운 거예요. 특히 여기 목이 진짜 너무 가려워서 목을 긁으면서 막 울었어요. 저는 몸에 안 좋은 음식 있잖아요. 먹으면은 그날 밤에 너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제 몸이 너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단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외모가 심각하게 변하는 케이스였잖아요.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?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커서 당장의 그 즐거움을 좀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붓기 빠지고 돌아오는 것 같은 희망이 보일 때, 원래 과자 진짜 좋아하거든요. 과자를 못 먹으니까 뻥튀기, 누룽지, 씹는 식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이제 조금 더 살만해졌을 때는 비건 베이커리 검색해서 조금 먹고. 근데 제가 절대 안 먹었던 게 있어요. 냉장고에서 꺼내 물을 절대 안 마셨어요. 그러니까 차가운 음료는 절대 먹지 않았다. 지금은 솔직히 아이스 커피나 먹고 있긴 한데 먹고 나면은 확실히 속이 차가워서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럼 저도 막 약간 목이 가렵고 그래요. 치료하는 동안에 진짜 찬 음료를 절대 먹지 않았어요. 따뜻한 물을 하루에 7잔에서 8잔을 기본으로 마셨어요. 각질 상태가 엄청 심했었잖아요. 그래서 피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니까 먹는 거로라도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진짜 많이 했어요.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니그라스 사과식초 그거를 한 스푼을 무조건 따뜻한 물에 풀어서 한 잔씩 꼭 마셨어요. 그리고 유산균을 빠뜨리지 않고 먹었어요. 유산균은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한약을 먹고 있으니까 간 수치에 조금 예민했었어요. 요즘은 한의원에서 간 수치 검사 해주는 거 아세요? 간호사다 보니까 옛날에 한약 먹고 간 수치 이렇게 빵 떠서 오신 환자분들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. 불안함이 좀 있어서 간 수치를 좀 보고 싶다. 당뇨 스틱 검사하는 것처럼 여기에 딱 체열을 해서 기계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 간 수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처음에 3개월 먹고 나서 간 수치가 진짜 2배가 된 거예요. 큰일 났다. 나 진짜 간 기능 부전 오는 거 아니야? 하면서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2주인가 3주 정도 한약을 쉬었어요. 수치가 좀 떨어졌고 다시 한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불안했죠. 막 쉬고 있는 간한테 무리를 주는 거 아니야? 하면서 다행히 괜찮았었어요. 제가 불안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간 수치 검사를 했었어요.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식단 말고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